안녕하십니까. 보장쌀 피해를 준비한 정치의 시작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소중한 가치를 구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대만이나 중국 쪽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쪽 나라 사람들은 건강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진시황도 그 금은보화나 아니면 그 무한한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로초를 찬 이유가 그 모든 것이 건강 없이는 다 무용지물이라고 하죠.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고 지금 현재 세상에서도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의료기술로 발전으로 사람이 이제 수명 또한 증가되었죠. 그것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병이나 아니면 그런 부담 같은 것들을 지금도 저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질병, 이제 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갑작스럽게 내 생에서 지출이 가장 많이 될 때가 언제냐면은 아무래도 자기가 아팠을 때죠. 그 이유가 뭐냐면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씀씀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이 아픔으로 해서 소득이 사라진 상태에서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병에 대한 그 지출은 인생에서 가장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걸린다는 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사망의 부동의 1위는 암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암을 좀 찾아볼 텐데 저는 첫 번째 이제 위암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암 발병률은 왜 위암이 발병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위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짠 음식 같은 경우나 이제 술이 많이 차지하겠죠. 그러면서 부동의 1위도 역시 이제 위암이었다고도 하는데 저는 이 다음 폐암을 좀 보고 싶습니다. 폐암의 발병률을 좀 보시게 되면은 빈도 수치가 굉장히 높은 거지만은 원래 남자가 좀 많았습니다. 옛날에. 그 이유가 뭐냐면 술과 담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여성도 만만치 않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암은 이제 환경적인 원인과 유전적인 원인 이 두 가지를 나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옛날에 유전적인 원인이 많이 그 비중을 차지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환경적인 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요리를 하죠. 이런 것들 요리를 하면서 이제 이로 나온 그 요리 먼지, 그렇죠? 이런 걸 흡입하게 되면은 이제 폐암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높다. 대표적인 예로 담배도 피지도 않으시는 여성분이 집안에 담배 피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폐암이 오셨대요. 그 이유는 집에서 요리를 하던 요식업을 하신 분이나 아니면 요리를 하신 분들이 폐가 많이 안 좋다는 거죠. 제가 아시는 라이언 선배님도 여기 입사하시기 전에 치킨집을 하셨답니다. 치킨집을 하셨는데 그분 폐 사진을 촬영을 해보니까 일반 사람들 폐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폐가 뿌옇겠어요. 그 이유는 치킨집 운영하면서 그 치킨 튀기다가 나오는 그런 연기나 이런 그 기름내 있죠. 이것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면 요즘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 있죠. 미세먼지도 한 몫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추측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암은 유전적인 요인 말고도 환경적인 요인이 또 크게 차지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은 어떤 암일까요? 가장 많이 걸리는 위암? 네, 위암하고 대장암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가장 사망률이 낮은 암도 역시 위암과 대장암이라고 해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암이 걸렸는데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그러면서 아까 초입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수명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수명이 증가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쭉 그냥 아무 무탈 없이 쭉 증가한다는 것이면 이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한번 내가 병이 든 다음에 치료를 받은 다음에 몸 상태가 이전과 아닌, 그죠? 이전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수명이 쭉 늘어난다는 거. 그럼 자신의 삶의 사이클 중에서도 어떤 영향을 분명히 끼치겠죠. 내가 안 좋은 몸을 이끌고 계속 그냥 죽을 때까지 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암 같은 경우에는 요즘 완치율도 좋고 하지만은 일단 이건 질병, 자기 일에 관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부터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볼 생각입니다. 이 병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걸리고 나서도 자기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병이에요. 바로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입니다. 오늘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요. 치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게 치매 실종 인구가 1만 명이 넘는다. 1년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게 병이 걸렸는데 나라는 존재가 이미 이 세계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암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질병에 걸린 상태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치료받으면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치매 같은 경우는 내가 걸리고 나서는 이런 자기 스스로가 어디가 사라지는 실종 현상이 생기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 자체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암보다 무서운 치매라고 할 정도입니다. 요즘에는 암보다 무서운 치매가 반대. 자, 암하고 치매하고 발병률을 좀 비교해 볼게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암 같은 경우는요 3명 중에 1명이라고 걸릴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치매 같은 경우 여기 조사에서 보면은 10명 중에 1명이라고 하는데 10명 중에 1명이라는데 저는 좀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암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검사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뭐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뭔가 뭐 검사를 하다가 본인이 이제 암이라는 결과를 받고 이제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치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치매 검사를 받나요? 아니에요. 가족들이나 누가 이렇게 대동을 해서 그렇죠? 자기가 아닌 타의적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수치상으로 10명 중에 1명이지만은 실존으로 치매가 걸렸는데 검사 자체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빈도수도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그래서 암과 치매 이 둘 다 발병률을 따지고 보면은 3명 중에 하나, 10명 중에 하나 거의 누구나 다 둘 중에 하나는 걸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치료법 같은 경우는요, 암은 지금요 점점 좋아지고 암 치료법은 점점 좋아져서 표적 치료법 이런 것들 등등으로 해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뇌에 관련된 치매에 관련된 치료법은 지금도 나와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 같은 곳에서도 그 치매 치료제,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었으나 그걸 결국 철수를 한다고 하죠. 결국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이냐?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재해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치매 같은 경우. 그렇죠? 자, 그리고 간병기가 좀 뭐였습니다. 암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하고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치매 같은 경우에는 간병기간이 이 치매 후에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를 간병기간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암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약 1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사실은 우리는 암을 알고 있고 그래서 너도 나도 하나 정도는 암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치매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하신 분도 많이 없다는 거죠. 60% 이상 2%만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자, 의료비 재난을 막으려면 보장자산을 마련한다. 이 말은 즉슨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어느 정도 돼 있냐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던졌을 때 실비 같은 것도 갖고 계신 분이 계신다고 해요. 그거에 대한 차이점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실비가 있으면 다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자기가 직접 낸 의료비 관련해서 이제 90에서 비금액 80%까지는 이제 실손 의료비를 해결이 가능한데 간접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성광FC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성광FC가 만약에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이제 치료가 다 끝났어. 그렇죠? 이제 퇴원을 했죠? 그럼 퇴원하자마자 어디 가고 싶으세요? 어디로 가세요? 좀 더 쉬고 싶어. 어디에서 쉬고 싶어요? 공기 좋은 공기 좋은 곳으로? 그렇죠? 집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집에 가면 안 돼. 좀 더 좋은 곳. 환경적인 요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암에 걸렸는데 암 치료 끝난 다음에 다시 집에 가요. 그 환경을 제공한 집이 내게 암을 가져다 줬는데 치료하고 다시 거기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 공기 좋은 데 이런 데 있죠. 요양원을 가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요양원에 가는 그런 비용 같은 건 실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병실조차도 개인실이나 아니면 특실 이런 걸 써야 되는데 병실 그 개인실이나 이거 20만 원 이상 되는 그 비용을 한 달 동안 입원한다고 가정하면은 600만 원 이상이에요.
돈이 들고요. 만약 간병인까지 쓰게 된다면 간병인이 보통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그렇죠? 그리고 대략 약 한 1,000만원 이상의 정도의 의료비가 좀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 실비로 보장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뭐로 준비하냐? 고액의 진단금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간병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진단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아픈 것도 두렵지만 병원비는 더 두렵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플 경우에는 암 같은 경우에는 치료 도중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물론 상피내암이나 이런 제자리암 이런 걸 제외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일을 하지 말고 쉬어야 되는 몸 상태인데 그럼 자기 소득이 줄어들고 지출은 계속 나가고 그러면서 부담이 되고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보험은 해약하고 그렇죠? 아니면 어떤 자산 같은 거, 증권 같은 거 이제 팔아서 치우고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담이 되어도 잘하는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결국 요양병원에 들어갔어요. 요양병원에 들어갔는데 지금 한 달에 얼마 내시고 계시냐면 25만 원을 내고 계십니다. 요양병원인데 한 달에 25만 원을 내고 계세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국가유공자 6.25 참전 1등급이셔가지고 10%만 낸다고 해서 25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거기에 이제 그 상급도 아닙니다. 중급이에요, 중급. 중급인데도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250 플러스 알파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원래 그 요양병원도 약 같은 것도 본인이 어떤 그 외래로 사서 이제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용은 더 든다고 하겠죠. 하지만 거기로 모신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 의사가 24시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치료와 좀 더 고통 없는 삶을 좀 보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요양병원을 모시는데 당연히 자식들 마음속에서도 그 요양병원을 모시고 싶은 게 맞죠. 더 잘하는 곳으로. 그렇죠? 자, 직접 의료비와 간접 의료비, 그래서 간접 의료비도 중요합니다. 직접 의료비는 아까 말씀드린 실비로 대체할 수 있지만은 실비로 대체가 안 되는 간병비나 요양병원, 그 다음에 상급 병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위험에 노출된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